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4-й урок 4-го уровня. 선생님, 텔레비전을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맞아요. 특히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네, 특히 피해가 크면 클수록 좀 더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미리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사고 그리고 사건입니다. 자, 사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일부러 하고 싶어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난 일, 그런 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라고 하죠. 그렇죠? 교통사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난 저 차하고 부딪히고 싶어 하고 가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런 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사고가 나다. 이건 사고가 생기다 라는 뜻이죠. 사고가 생기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가 나다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렇게 아니 안전사고가 났어요. 지키지 않아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 안전사고죠. 그렇죠? 안전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다. 자, 사고를 당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주어로 나옵니까? 이것은 언제나 사람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사고라면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은 보통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일, 이런 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고와는 다르게 사건은 보통 어떤 사람이 좀 일부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문제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사건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 형사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다, 이것은 사고가 나다 하고 같은, 사건이 생기다,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범죄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사건을 해결하다, 그 문제를 없애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다. 그것이 바로 사건을 해결하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부러 일으킨 것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죠? 실수로, 그것은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사고가 나다, 사고를 당하다, 또 사건이 발생하다, 사건을 해결하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기죠. 자, 제일 먼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피해를 입다. 피해를 당하다죠. 당하다. 피해를 당하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다른 차 때문에 몸이 다치거나 자동차가 그쵸? 많이 상한 경우, 그런 경우 우린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 피의자인데요. 피의자는 피해를 입혔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게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목격자는 무엇입니까? 목격자. 이것은 목격하다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요. 을을 목격하다. 사고를 목격하다. 사건을 목격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격자. 네. 자, 그 다음 사고 때문에
자,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가 있는데요. 자, 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상을 당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 그래서 다친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부상을 당하다는 이제 다치다입니다. 그래서 부상자는 다친 사람을 말하고요. 사망자는 사망하다. 동사죠. 그렇죠? 사망하다는 죽다입니다. 죽다. 자, 실종자는 실종되다이죠. 실종되다는 무엇입니까? 네,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없어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죠? 피해자가 사건의 또는 사고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에서 생기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고요. 네, 계속해서 몇 가지 표현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재해, 이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건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홍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연재해는 홍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일이죠. 그렇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 그래서 타이푼이죠.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아주 강한 바람. 그래서 홍수, 지진, 태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재해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입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연재해를 입었어요. 네, 자연재해를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람의 목숨 때문에 생기는 피해죠. 인명피해.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없어지거나 아까 실종되다 공부했죠. 그래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인명피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와 함께 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피해가 있죠. 그런 피해를 우리는 재산피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재산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다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도를 하게 되죠. 보도. 자, 그런데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 보도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하게 되는 것이죠. 알려주다입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사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도는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고요. 속보는 굉장히 빨리 알려줘야 하는, 빨리 보도해야 하는 그런 아주 급한 일들, 그런 것을 우리는 속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그것의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Давайте немножко поупражняемся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ех слов, что м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3 слова. 부상자, 응급처치 и 구조대원. И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нам нужно провести подходящее к нему определение, каждому слову. Итак, первое определение у нас такое. 갑자기 생긴 상처를 임시로 치료하는 곳. То есть лечение, причем временное лечение, к неожиданно какому-то возникшей раны. И это у нас может быть 응급처치, потому что 처치 – это меры, и 응급 – это неотложные, то есть неотложные меры.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здесь это у нас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тем, 사건이나 사고를 인해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 Здесь у нас уже 사람, то есть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какое-то ранение из-за какого-то происшествия, 사건, или сагу – это авария. В каком-то чрезвычайном происшествии или аварии. Это у нас может быть только 부상자. 부상자 – это это человек, это как раз и есть вот он человек. И 부상자 – это получить ранение, то есть пострадавший.
Посмотрим последнее слово.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понятно уже, что вот это вот саконина, сагурил танган сарамыль, кухечунан чикобыль кадин сарам. Это у нас куджо тевон, то есть спасателей. Потому что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в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спасать других людей в случаях аварии или в каких-либо происшествиях. Это у нас вот так вот.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куджо – это спасать, и тевон – это член, получается как член спасения или армия спасения.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 это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ча», которое указывает н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когда второе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ается сразу же после первого.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그럼 저와 첫 번째 예문부터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집을 나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집을 나왔어요. 두 번째 사건은 선생님 뭔가요? 네,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자, 집을 나왔어요. 중간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집을 나왔어요. 바로 비가 왔어요. 자, 제가 집을 나왔어요. 비가 왔어요. 이거죠. 중간에 집을 나왔어요. 기다렸다가 비가 와요.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집을 나왔어요. 비가 왔어요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집을 나왔어요. 거기에 자로 연결을 해서 집을 나오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은 선물을 받자 매우 기뻐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동생이 뭘 받았죠, 선생님? 네, 선물을 받았어요. 동생이 선물을 받았어요. 자, 어땠습니까, 동생이? 아주 기뻤어요. 아주 기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뻐했어요를 본 거죠. 그렇죠? 동생이 뭐 와 소리를 지르든지 뭐 막 이렇게 뛰었든지 제자리에서 뭔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매우 기뻐했어요. 중간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건, 시간 없이, 중간에 시간 없이 붙어있는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할 때 우리는 자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왜 옆집 사람들은 갑자기 이사를 간대요? 안 좋은 소문이 나자 이사를 가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사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렇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바로 이사를 갔어요. 소문이 나고 그것을 오래 참았다가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소문이 나자마자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 только пришел братишка домой, мама сразу же начала готовить еду.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ча» выража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без какого-либо промежутка времени. То есть сразу 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моментально. То есть как только он переступил порог дома, мама сразу же начала готовить. 두 번째 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Как только мы открыли окно, влетел холодный воздух, то есть сразу ж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без какого-либо промежутка времени.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ь, это 을 чондоро,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степень.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안 선생님. 네, 그럼 저와 첫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을 정도이다. 자, 오늘은 발이 아플 정도로 오래 걸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퍼센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이것이 정도예요. 자, 나는 오래 걸었어요. 근데 자, 얼만큼 오래 걸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나는 여기까지 걸어도 발이 안 아파요.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넘어가면 여기는 발이 아파요. 자, 나는 얼만큼 오래 걸었어요? 이만큼 오래 걸은 거죠.
발이 아플 정도로. 여기는 발이 안 아파요. 여기부터는 발이 아파요. 나는 이만큼 오래 걸었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음식이 맵네요. 자, 음식이 매워요. 음식이 매우면 선생님 얼굴에서 땀이 나시나요? 네. 네, 저도 음식이 매우면 얼굴에서 땀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음식이 매운 것도 정도가 있어요. 자, 0% 매워요. 이건 하나도 안 매워요. 이거는 진짜 매워요겠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음식이 매우냐 하면 바로 이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음식이 매워도 땀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난 땀이 나요. 자, 지금 어느 정도로 매워요? 이 정도로 맵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음식이 맵네요. 여기까지 매워도 땀이 안 나는데 이것보다 더 맵기 때문에 땀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음식이 맵네요. 그래서 음식이 얼만큼 매운지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얼굴에서 땀이 날 정도로 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대화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방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미끄러질 정도예요. 미끄러지다. 이렇게 이 미끄러지다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깨끗해요. 0%부터 100%까지 깨끗해요. 자, 여기까지는 깨끗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깨끗하면 미끄러져요. 어느 정도 깨끗하냐 하면 이 정도로 깨끗해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너무 깨끗해서 미끄러질 정도예요.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화문입니다. 네. 제가 A를 하고요. 선생님 B 부탁드립니다. 네. 네. 카이라트 씨가 한국말을 정말 잘하죠. 네.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у нас, что Кайрат очень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да? Да, он так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в такой степени, что он даже может учить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ругих своих друзей. И здесь в окончанием ильчондоро выражена степень владения, то есть степень очень высокая, настолько хорошо, что может даже учить.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시험을 잘 봤어요? 아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И здесь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ты хорошо сдала экзамен? Нет, экзамены были такие сложные, настолько сложные, что не хватило времени. И эт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здесь ыльчондоро выражена степень сложности. Было так сложно, что не хватило времени. 네, 이렇게 두 가지 문법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마지나 씨가 119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초등학생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초등학생 아이가 카작대학교 앞 사거리의 우리극장 앞이네요. 그렇죠? 카작대학교 앞 사거리, 이렇게 길이 4개로 갈라지는 곳이죠. 그렇죠? 사거리의 우리극장 앞에서 자,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렇죠? 벽에 부딪히다. 이렇게 쿵. 그렇죠? 벽에 부딪혀서 다리에서 피가 나와요. 다리에서 피가 나요. 그렇죠? 다리에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응급조치. 응급조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빨리 해줘야 하는 어떤 일입니다. 그렇죠? 빨리 응급조치를 잘 해주면 많이 다친 사람도 금방 그렇죠?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응급조치.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곳을 막아주다. 손수건을 가지고 지금 피가 나는 곳을 빨리 막아주어야 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 급하게 해줘야 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는 응급조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상황의 대화인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쓰러져 있어서요.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카작대학교 앞 사거리 우리극장 앞이에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다리에서 피가 좀 나네요.
우선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곳을 막아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자,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가 보니까, 자, 앞에 있는 행동을 하면서 하는 중간에 보니까 이거예요. 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나 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중간에 봤어요. 자, 그리고 다가 보니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본 내용이 나오죠. 자, 무슨 내용을 봤습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다. 쓰러지다 무엇입니까? 넘어졌는데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쓰러져 있어서요. 자, 언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미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후에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쓰러져 있어서요.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자, 카작대학교 앞 사거리 우리극장 앞이에요. 카작대학교 앞에 사거리에 있는 우리극장 앞이에요. 자,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상태, 지금의 상황이죠. 지금 어때요? 이거예요. 환자가 어때요? 자전거를 타다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타는 중간에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어디에 부딪히다. 그렇죠? 벽에 부딪히다. 칠판에 부딪히다. 그렇죠? 네, 부딪히다입니다.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다리에서 피가 좀 나네요. 근데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쓰러져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우선 먼저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곳을 막아주세요. 막다. 나오지 못하게 하다. 이게 막다죠. 그렇죠? 더 오지 못하게 하다. 나오지 못하게 하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 이게 막다입니다. 피가 나는 곳을 막아주세요. 피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쓰러져 있어서요.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카작대학교 앞 사거리 우리극장 앞이에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다리에서 피가 좀 나네요. 우선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곳을 막아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네, 그러면 대화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기숙사 옆방 친구입니다. 기숙사 옆방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대학교 기숙사 503호 앞에 있는데 상태는 어때요? 얼굴이 하얗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자, 응급조치. 지금 빨리 해주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일은 단추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여기 옷에 보면 이거 단추죠, 단추. 그래서 단추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단추를 열어서 좀 시원하게, 편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문을 저와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119 구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나 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선 단추를 풀어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저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119 구조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었나요? 기숙사의 옆방 친구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위치는
하나대학교 기숙사 503호 앞이에요. 그렇죠? 환자의 상태는 어땠죠? 얼굴이 하얗고 의식이 없어요. 자, 우선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 했나요? 단추를 풀어주세요. 단추를 풀어서 좀 시원하고 또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단추를 풀어주세요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만들어 보신 내용은 집에서 2번, 3번 계속 읽으면서 반복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62 и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рочитаем с вами текст про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про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так, у нас текст такой. 최근 안전 불감증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То ест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легкомысл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Эт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от здесь.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 То есть легкомысл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столько, что появилось даже выражение, что сейчас время легкомыслен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десь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лово пульгамджин, это вообще бесчувственности. Отсутствие, получается, пуль это нету, отсутствие, кам это чувство, чин это симпт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ейчас время, шиде, которым отсутствует чувств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т в такой степени. Наольчондо это степень, настолько высокая степень, что даже вот такие вот речи появились. Так,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보수 충돌.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생긴 부상. 불을 잘 끄지 않아 생기는 화재 사고 등.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Здесь у нас перечисляются всякие аварии, виды аварий,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роисходят. Например, водитель сидел за рулем в полусонном состоянии. Здесь чорым – это засыпать, быть сонным. В полусонном состоянии, и из-за этого было столкновение автобуса. 건축공사 현장 – это на месте стройки. Люди не использовали, значит, 안전모 – это каска, строительная каска защитная, и из-за этого получили травму. 생긴 부상. Значит,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выключают огонь, не выключают свет, допустим, или газ, 불을 끄지 않다. И из-за этого 생기는 화재. 화재 – это пожар. 화재 사고 – это тоже, в общем, пожар, но это уже в значении происшествия. 등 и так далее, и другие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То есть вот такие вот аварии, которые случаются из-за небрежност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безопасност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А ведь очень важно, 가장 중요합니다, очень важно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то есть профилактика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т этих в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или аварий. Причем всякие разные виды профилактики. Итак. Но.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예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лучается, люди знают про т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какие-то, предпринимать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акое-то происшествие не произошло,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не соблюдает это. 지키지 않은 것이, то есть 지키지 않다, они не соблюдают, 지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и это есть реальность. 안전사고 예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это вот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они несложные.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수칙들을 따르도록 합시다. Итак, мы просто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Сучик – это меры или прави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должны их помнить и их соблюдать. Тары дорог хапшта. Давайте будем их соблюдать. И здесь у нас употребляется форма торок хапш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такое мягкое повеление. Посмотрим их. И здесь у нас такие правила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значит,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авил всего 6. Посмотрим каждое. 오토바이 탈 때는 헬멧, это каска. 헬멧을 착용합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щитную каску, когда мы будем ездить на мотоциклах. 자동차에 탄 후에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합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пристегивать 안전벨т, это защитный ремень, когда будем садиться в машину. 공사장에서는 안전규칙 사항을 잘 익혀둡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опять же, соблюдать все правила,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стройке. 공사장 – это стройка, мес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학교 주변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줄입시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уменьшать, 줄이다. 속도 – это скорость. Скорость движения машины, где в районе школ. Затем пятое у нас правило – это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То есть, когда вы будете переходить дорогу, давайте будем соблюдать светофор, то есть правила светофора, и переходить только 횡단보도, это по зебре, по пешеходному переходу. Итак, 비 오는 날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읍시다. И давайте будем одевать все-таки одежду в дождливые дни,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бросаются в глаза. Потому что в дождливый день, конечно, например, черная одежда или серая одежда, темная одежда, она не видна.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одители и другие люди вас хорошо видели, нужна, конечно, одежда, которая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то, что мы прошли,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уроке письма вместе с 선생님. 네, 오늘은 사건을 보도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글을 쓸 텐데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6가지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써야 합니다. 그 6가지 내용을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육하 원칙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6가지를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건을 보도하는 글을 쓸 때, 보도글을 쓸 때는 반드시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6가지를 잘 지켜서 썼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일이 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로 들어볼 사건은요, 지금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입니다. 7시 30분경에 시청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버스가 앞에 가던 버스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버스와 자동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글을 써 볼 텐데요. 이것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의 글이 되는지 완성된 글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Чрезвычайные события».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ча»,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Прошли также окончание «을 정도로», выражающее степень. 네, 이렇게 오늘은 제14과 사건과 사고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들으시면 한국 뉴스에서 오늘 공부한 여러 가지 어휘와 표현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복습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